라디오스타에서 야옹이 작가가 어마어마한 재력부터 성형설에 대해 언급했다. 13일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서 트렌드를 읽는 자들 특집으로 전현무, 야옹이 작가, 위너의 민호, 한석준이 출연했다.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전현무부터 한석준, 위너의 민호, 그리고 여신강림으로 전세계 54억 뷰를 달성한 만화 찍고 나온 비주얼에 야옹이 작가가 출연했다. 이 가운데 야옹이 작가를 소개했다. 모두 만찢녀 라며 감탄, 여신강림을 5년째 연재 중이라고 하자 모두 본인을 그리는 거네 라며 놀라워했다. 야옹이 필명에 대해서 그는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성별과 나이를 감출 필명을 찾다가 고양이를 키우는 김에 야옹이로 결정하게 됐다. 며 비화를 전했다. 특히 여신강림으로 드라마에 이어 애니메이션까지 제작 중이라는 여신강림은 해외에서 10개 언어로 100여 국에서 연재 중이라고 했다. 각국마다 리뷰가 다르다고. 수입에 대해 궁금해하자 야옹이 작가는 웃음 지었다. 이에 모두 54억 뷰니까 54억 아니냐, 도대체 얼마나 더 쓸어 담으려고 여기 나왔나 고 하자 야옹이 작가는 원래 김구라 찐 팬이라 출연했는데 안 나왔다 며 아쉬워했다. 특히 김구라가 자신의 아버지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옹이 작가는 쇼핑몰 피팅 모델이던 이력을 언급하며 웹툰 홍보라 오해할까 정체를 숨겼다. 1년 정도 지나고 웹툰 고정 팬층이 생겨 이때는 공개해도 되겠다 싶어서 공개하게 됐다. 고 했다. 이에 모두 웹툰 여주인공 실사판이라 난리 났다. 며 웹툰 찍고 나온 여신이라고 했고 실제로도 그렇다며 감탄했다. 하지만 인기만큼 오해도 많았을 터 야옹이 작가는 얼굴 다 뜯어고쳤다고 해 뜯어고치긴 했는데 정확하게 다는 아니다. 일부다 며 시원하게 성형에 대해 고백했다. 그러면서 야옹이 작가는 피팅 모델이 직업이었다 보니 사진에 잘 나오는 정도다. 악플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고 했다. 또한 비현실적인 몸매 때문에 생긴 골반 성형설에 대해서도 오해라며 갈비뼈를 제거했냐는데 그럼 어떻게 사람이 사냐 며 억울함을 전했다. 안영미도 실제 작가 아닌 대필일 거란 오해도 있었다며 그만큼 작품이 대박이 났다고 했다. 실제 경험이 담긴 일화가 있는지 묻자 야옹이 작가는 언니랑 마트를 갔을 때 민낯과 풀메이크업을 했을 때 못 알아봤다. 언니한테 동생이 2명이라고 하더라. 고 말에 폭소하게 했다. 전현무처럼 트렌드에 민감하다고 언급, 이유에 대해 야옹이 작가는 만화의 트렌드에 녹이고 있다. 매주 업로드되는 시스템이라며 그때 유행을 바로 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돌을 많이 참고한다는 그는 아이브의 장원영과 엠믹스 설훈 등 예쁜 아이돌이라 답했다. 또한 웹툰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실제 옷이라고 했다. 그만큼 사실적인 것을 묘사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어린 시절 흑역사를 묻자 야옹이 작가는 샤기컷과 울프컷 등 유행하는 머리를 하다가 삼각김밥 스타일도 해봤다. 며 솔직하게 답했다. 계속해서 일에 대해 언급, 마감할 때 가장 무섭다는 야옹이 작가는 당일 2시간 쪽잠 짤 정도. 40통 넘게 전화가 걸려와도 못 일어난다. 며 원래 시력도 0이었는데 0.1로 떨어졌다. 흐릿하게 거의 안 보인다. 고 했다. 시력이 저하될 정도라고. 그러면서 현재 5년째 연재 중인 여신강림에 대해 거의 끝나고 있어 새로운 작품 하고 싶다. 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가운데 싱글맘 고백으로 화제가 됐던 것에 대해 물었다.
야옹이 작가는 주변 친구들 다 알고 있어 SNS에 티내지 않았는데 고백 이후에 한부모 가정 부모들에게 응원의 연락이 많이 왔다 더 좋다고 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힘들지 않은지 묻자 야옹이 작가는 그림 그리고 한 손으로 아이 밥 먹을 때 있다 고 말하면서 신기한 건 아이가 그림에 재능이 있더라. 유치원에서도 그림 시켜보라고 해 묘사를 좀 잘하긴 한다 고 말에 놀라움을 안겼다. 뿐만 아니라 현재 야옹이 작가는 전선욱 작가와 공개 연애 중이다. 같은 작가로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지 묻자 야옹이 작가는 힘들 때 도움되는데 스토리는 장르가 달라서 도움이 안 된다. 컬래버. 결이 좀 안 맞는다. 며 웃음, 이어 마감 날짜가 안 맞아 데이트도 잘 못해 만나서 일하기도 하지만 바쁜 스케줄을 이해해준다. 며 고마운 마음과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MBC 예능 라디오스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해제시켜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쇼로 매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공중진화대 라상훈 팀장이 울진 삼척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13일에 방송된 TVN 뉴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라상훈 팀장이 등장해 울진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라상훈 팀장은 헬기를 타고 낙하해서 현장에 투입해 산불을 진화하며 거꾸로 내려오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상훈 팀장은 소방관은 옷이 더 두껍고 우린 넓은 지역을 민첩하게 움직여야 해서 가벼운 방화복을 입는다라고 말했다. 라상훈 팀장은 최근에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에 대해 이야기했다. 라상훈 팀장은 3월 4일부터 13일까지 213시간 발생했다.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 가량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상훈 팀장은 단백불 실화 가능성을 놓고 현재 조사 중이다. 플라스틱 병이 볼록렌즈 역할을 해서 발화했다는 얘기도 있어 조사 중이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라상훈 팀장은 올해 가뭄이 심했다. 산세가 가파르고 험하고 소나무 군락지가 많다. 송진가루가 휘발성 물질이 많고 바람이 심했다. 악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대형 산불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라상훈 팀장은 초동 진화를 위해 헬기는 먼저 출동했다. 대원들은 지상으로 출동하는데 산불 발화지에서 벌써 국도를 뛰어넘었더라. 쉽지 않겠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라상훈 팀장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열기가 있어서 힘들고 시야 확보도 어려웠다라며 조종사들도 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라상훈 팀장은 소나무가 키가 커서 40m 이상에서 내려갔다. 내려가면서 나무 걸리면 치워야 해서 이번엔 20초 이상 걸렸다라고 말했다. 라상훈 팀장은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든다. 직업적으로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상훈 팀장은 불을 끌 땐 단순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물로 직접 진화하거나 그게 안 되면 낙엽을 제거하고 밭두렁을 판다. 방화선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상훈 팀장은 진화율이 80% 정도인 상황이었다. 7시쯤 되니까 비가 오더라. 조금 지나니까 빗줄기가 굵어졌다. 기분이 좋았다. 평소엔 탈모가 있으니 비도 안 맞는데 그날은 오는 대로 다 맞았다. 대책본부에 사람이 많았는데 다들 그 비를 맞고 있었다. 다들 간절했던 거다라고 설명했다. 라상훈 팀장은 이번 울진 산불은 지역 주민들이 환대해 주셨다.
야간 산불 진화하고 아침에 내려와서 잠을 자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자판에서 생선을 파는 할머니께서 우리를 보시더니 대게를 싸주면서 쪄먹으라고 주시더라. 그 옆에 사장님이 우릴 딱 보더니 밥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라. 식당 사장님이었다. 처음이라서 이래도 되나 싶었다. 거절했는데 사장님이 워낙 완고하셔서 따뜻한 밥을 얻어 먹었다라고 말했다. 나상훈 팀장은 너무 감사해서 팀원들 다 같이 갔더니 또 막무가내로 끌고 가서 밥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유재석은 사장님 건강하고 돈 많이 버셔야 한다. 사장님 같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버셔야 한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상훈 팀장은 묵묵히 알아만 주셔도 되는데 격려해주고 고맙다 인사해 주실 때 이 직업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했다. HOISOLI _ 옷은 다시오다 KR 사진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방송 캡처